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자, 이번 보고서는 PNT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고요. 자, 2차전지 공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전극공정 장비주입니다. 자,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고요. 국내 최초로 롤2롤 6 마이크론 집전체 코팅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3, 4 마이크론 동박 생산 장비 납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캐파 증설을 해가지고 SK온과 LG엔솔루션 향해 코팅 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이번 4분기에 대규모 장비 발주 사이클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SK온의 켄터키, 테네시 공장의 31개 라인의 코팅 장비 수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 50% 정도만 수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3천억 이상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만 쌓여있는 수주 잔고가 1조 4,263억 원이라고 하니까 여기 3천억까지 더해지면 거의 뭐 2조에 육박하는 그런 지금 수주 잔고를 기록할 수 있겠고 장비 업종 내에서 독보적인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요즘에 곽강받는 것이 바로 턴키 방식이잖아요. 다들 아시겠죠? 턴키 방식은 이제 다 조립으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연결만 하면 되는 형식으로 원가라든가 또 유통 마진이라든가 뭐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식의 납품입니다. 그래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전국 공정에 대한 턴키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중국 배터리 업체 쪽에서도 신규 셀 유럽까지도 또 매출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시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 돌아오면 또 핫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기존에는 이제 커버리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 6만 원에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오늘은 3%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모든 주가 다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좀 없었죠. 특정 주들은 안 좋았었고 또 다른 주들은 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우선 장비주는 오늘 떨어졌어요. 오늘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동안에 좀 많이 상승한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그 전주부터 이제 시작된 상승이긴 하지만 최근에 상승폭이 좀 가파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도 딱 쉬어져야 될 만한 구간에서 쉬어준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상승을 위해서 오늘 조금 눌러준 게 아닌가 싶고요. 주봉상으로는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해도 혹은 여기보다 살짝 밑으로 좀 내려오는 주가를 타더라도 또 다음 주에 어떤 호재로 인해서 혹은 4분기는 어떠한 호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4분기니까 지금 12월, 11월, 11월이니까 요 정도 구간 남았잖아요. 요 구간 안에서 위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지, 요 고점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원래 이제 바닥에 잡았으면 항상 좋겠지만은 요 구간에서는 사실 조금은 보수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좀 아무리 장비주에 대한 그 이제 수의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주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너무나도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에 발주량을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3천억 보고서에서 나왔던 3천억 정도까지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고서를 저도 이제 많이 좀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이 좀 생긴 거죠. 어, 너무 보고서는 또 믿을 수는 없겠다. 왜냐면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또 증시가 또 움직임에 따라서 원래 투자할 것도 밀리기도 하고 또 수주할 사이클도 원래 지금 해야 되는데 더 미뤄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또 혹은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정되어 있는 그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딜레이가 되면서 손해가 좀 막심하게 좀 들어왔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보고서를 너무 맹신은 잘못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언젠가 또
기회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 기회를 좀 모색하면서 아직은 좀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만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PNT도 지금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매일매일 시장이 등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좀 장단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 사이클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매수가 잡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EM 플러스와 함께 공동 연구를 했고 또 PNT와 업무 협약을 또 했다고 하니까 또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보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CIS, 하나마이크론 등 네, 한미 정상 이거는 오래된 뉴스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3분기에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소폭 하락, 전분기 대비해서도 하락. 그래도 2분기는 실적이 좋았었네요. 그리고 4분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4분기 수주만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이클로 갈 수 있겠고, 물론 PR, PBR이 다소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월봉상으로 보면은 최근 이 1, 2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회사이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킹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1차 사이클이 여기서 끝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사이클은 사실은 뭐 여기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 상승 이후에 이거를 뛰어넘는 과연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안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발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 이 상반기까지 좀 열어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기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장비주이고요. 사실 PNT와 거의 맞먹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기존 수주는 이제 4천억 정도이고요. 국내 3사 향으로 이제 패키징, 장비, 그리고 전액, 주액기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자, 턴키 경쟁력 1호 노르웨이의 어, 회사, 네, 그래서 프레이어라는 회사와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이 회사들에 대해서 신규 배터리 업체들의 조립 그리고 어, 활성화 공정 턴키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노르웨이 회사와는 2025년도까지 총 1조 원의 규모로 MOU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공장을 증설을 통해서 매출 규모를 약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또 1조 원 수준까지도 캐파 증설을 또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캐파가 7천억까지 높아졌으면 수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매출 인식도 많이 높아지겠죠. 자, 활성화 공정 역량 기반으로 봤었을 때 폐배터리 또 성능 검사 장비하고 이제 방전 사업에 진출을 좀 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폐배터리 장비는 폐배터리 성능 검사 후에 재사용 또는 재활용 여부를 구분을 하고요. 남은 전류를 완전히 방전시키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GS 또 자회사 건설의 자회사인 에네르마 향으로도 관련 매출을 현재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어의 이 장비 납품이 23년도 2분기부터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2023년도에 매출액이 3천억이 넘고 그다음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가 넘는 거고 2022년도에 연간 흑자를 기대하고 있고요. 흑전의 이제 주된 요인은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고객사의 수주의 본격적인 이제 매출 인식이고 노스볼트의 자금난 때문에 좀 우려가 좀 있기는 한데 아직 뭐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된 사항이 없고 또 원자재 리스크로 인해서 유럽 정부의 배터리 생산 시설의 내재화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기술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자, 하나기술 같은 경우 오늘 상승을 크게 했다가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를 했는데,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고서에 영향이 좀 있었지 않나 싶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어, 업종이 좀 상승을 좀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끌어올려진 부분들은, 네, 아까 봤었던 PNT하고 같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목상으로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PNT보다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제가 한번 그 하나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막 날아가가지고 좀 너무 아쉬웠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하락세를 또 맞으면서 지금 또 이렇게 약간 스테이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하나기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상으로,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 저점 그리고 고점을 요 정도로 봐야겠죠? 네, 하기 때문에 약간 중앙 사이즈를 노리는 게 좋은데 네,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6만 원 정도면은 10월 말일 정도, 그죠? 10월 말일 정도니까 요 구간 정도였으면은 이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만한 구간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이제 5천억이 좀 안 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약간의 매도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실 아직 어느 쪽에 확실하게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직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건 아직 실적은 잘 안 나왔네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컨센을 한번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 예, 2분기 좋았고 3분기도 좋아질 거라 보고 있네요. 이대로만 나오면 사실 4분기까지도 무난하거든요. 4분기가 마이너스 7억 원이라서.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순이익률 좋아졌고요. 연간 실적도 되게 좋게 흑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PR과 PBR이 높긴 하네요. PR과 PBR이 높긴 한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본다면 PNT보다는 주가 상승을 했던 구간들이 네, 아직은 좀 낮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네요. 네, 또 보폭도 이제 좀 위로 좀 올라가다 보면 좀 빨라질 거라서 네, 또 8만 원, 8만 4,580원, 거의 뭐 역사상 최고점을 이번 기회에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도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이 일단 3분기에 잘 찍혀야 되고 또 추가적인 수주가 좀 찍혀야겠죠. 아까 뭐 PNT에서 봤듯이 이제 4분기에 대규모 이제 수주 사이클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만큼 하나 기술이 좀 갖고 올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상패가 좀 달려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잠깐 봤었던 EM 플러스를 한번 보면 여기 코스피 상승사네요. 최근에 주가가 뻥뻥 올라왔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9월 달부터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근데 이제 월봉상으로는 굉장히 미비한 회사인데 거의 더블로 지금 주가는 상승을 했네요. 최근 흐름만 엄청 좋았고 여기도 외국인이 거의 보합 수준인데 너무 샀다 팔았다는 느낌이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10월 달부터 그 9월 네, 거의 이 차전지 쪽에서는 뭐 뉴스가 엄청 나오는 쪽 회사네요. 탄소나무튜브 중요하죠. 그래서 9월 달부터 이런 회사가 나왔고 또 자회사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최대 주주 EM 플러스로 변경 상승 이 바이오로그 최대 주주 EM 플러스가 이 바이오로그 이 회사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닌데 옛날에 매수를 해봐서 아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죠? 왜 지분을 양수를 했을까요? 전 대표이사 네. 회사 좀 위험하네요. 회사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가 너무나 이거 언플인가요? 그러면 최종 분석 보시면 이거 사모펀드 쪽인 것 같고 이거 되게 안 좋은데 저 회사를 엮이면
네, 우선은 좀 피하십시오. 네, 실적도 안 좋죠, 지금. 왜 올라간지 모르겠는데, 네, 안 좋습니다. 이 회사하고 연결되면 별로 안 좋아요. 이 회사가 원래 밑에 있었던 이제 코렌이라는 회사를 팔아가지고, 또 그 진한제약인가요? 회사 명을 바꾸고, 완전히 주가 거의 조작 수준으로 좀 말씀을 좀 그렇긴 한데, 거의 조작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회사거든요. 네, 이 회사도 보이시죠, 지금? 7천원까지 갔다가 1,000원으로 떨어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회사고요. 특히 이 진화인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상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해당 거래 종목이죠. 제한됐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됐거든요, 이 회사가. 네. 이 회사가 이제 어떤 날에는 상한가를 거의 가다가, 그래서 이때 막 수익이 한 3, 400 넘었을 겁니다. 거의 500 근처까지 갔었었는데, 그, 3시쯤부터 갑자기 하한가가 걸리기 시작하더니 VI를 두 번 뚫고 내려가다 하한가를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눈물을 어 머금고 그때 이제 막 대규모 그 유상증자도 하고 코로나 때 막 동정주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 회사 때문에 너무 물린 세월이 너무 힘들어서 이때 내려가면 평생 못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이때 매도했거든요. 다음날 다시 막 올라가고 상한가 찍고 뭐 난리 쳐가지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회사 거의 그거거든요. 작전? 네. 그래서 이 회사 두 개 회사는 좀 잊어주십시오.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랑 EM 플러스 좀 잊어주시고 지금 우리가 봤었던 하나기술 근데 PNT가 이 회사하고 계약 협약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기술을 그냥 안전하게 그냥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PNT에 영향은 없겠지만은 네. 돈을 주고 그런 건 아니죠. 공동 그냥 업무 협약만 한 거죠. 네. 물론 뭐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그 회사가 좀 이상한 거기 때문에 뭐 EM플러스가 매수를 해서 뭐 어떻게든 회사를 바꾸거나 이러면 뭐 상관은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뭐 EM플러스까지는 네.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PNT는 조금 더 가격 내려올 때 그다음 하나기술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매수를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